21번 밑줄은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사진은 이 전쟁 당시 순절한 김상용을 기려 세운 순리부입니다. 그는 청이 들어오자 왕명을 받아 자, 청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청의 이름으로 쳐들어온 것은 병자호란이 되겠죠. 이제 같은 호란이라도 정묘호란은 아직 청으로 고치기 전인 후금의 이름으로 이제 쳐들어온 것이고 병자호란은 청의 이름으로 이제 쳐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강화도로 이제 피신을 했으나 보통 이제 그 병자호란 그러면은 남한사정만 생각하는데 소현세자와 인조만 이제 남한사정으로 왔고 나머지 비빈 왕자 등은 이쪽으로 피신했으나 건너가지 여의치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병자호란에서 이제 조선은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었죠. 예, 이른바 뭐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삼고국에 3번 땅에 머리를 찍고 9번 조아리는 뭐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이제 4대 관계를 맺고 뭐 볼모로 잡혀가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효종 때는 이제 북벌의 움직임으로 추진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효종 스스로가 이제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에 볼모로 잡혀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근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전쟁 이후로 일어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3점짜리 연대기 문제예요. 이게 맞는 내용이고 여기 정답은 보면 3번이 되는데 4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육도균형 개척한 것은 조선 초 세종 때에 이르죠.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 확장 지은 것인데 압록강 쪽에는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북소 4군을 설치하고요. 한경도 쪽인 두만강 쪽에는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조총부대가 정벌에 동원이 되었다. 북벌을 추진했는데 이에 여의치 않고 청의 원병 요청으로 러시아 정벌에 나서게 되죠. 예, 맞는 댕이고 북벌운동이 추진되었고 또 청과의 교류를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래되었다. 특히 이제 소현세자가 이제 귀국할 때 동생과 함께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기한 거 많이 가져왔다가 인조한테 되게 혼났죠. 예. 결국 또 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전이 경제유표예요. 누가 썼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그러면 조선 후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뭐 나오는 것은 뭐 팔아서 이익이 남는다. 그러니까 상품 작물 재배 이게 뭐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다는 것이죠. 조선 후기는 모든 산업 다 발달했습니다. 예.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들어가면은 정답은 바로 1번인데 사만 통보, 해동 통보 뭐 이런 거 뭐 활구라는 뭐 은병까지 이런 이제 화폐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시기는 고려 시대가 됩니다. 고려 숙종 때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화폐가 이제 발행이 되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어떠한 산업 분야에 조선 후기 또 발전이 있었느냐. 자, 덕대가 광선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죠. 물주는 이제 혈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대가 노동자들을 모아서 전문 경영을 하는 것이고 조선 후기 농업의 대변화는 이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거. 그래서 이모작, 벼와 보리 이모작이 성행했다. 광작이 유행했다. 그리고 지방의 전기시장인 장시가 굉장히 발달해서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가 됐고 그 다음에 대청, 대일 그러한 무역도 발전해서 특히 이제 국경지대에서 대청 무역에서 이제 공식 무역인 게시무역과 밀무역 형태인 후시무역 둘 다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에도 막부가 요청한 조선이 파견한 사절단, 이걸 바로 우리는 통신사라고 하죠. 예. 국빈 대접을 받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관련체들이 이러한 단체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국빈 대우를 받았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그러한 선진 문화를 이제 수용하는 뭐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기는 1607년에서 1811년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등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최초의 대미 사절단인 보빙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항 이후의 사실이죠.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불리는 것은 이제 대명, 이제 명나라의 중국의 이제 공식적인 그런 사절단이 되죠. 시기 계절마다 청해 보낼 때는 이제 그 연경으로 간다고 해서 연행사 이런 말도 썼습니다.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대청 사절단, 뭐 이른바 뭐 연행사라고 하죠. 특히 요 책을 들여온 사람은 이제 서구의 어떤 문물을 소개한 책인데, 바로 그 통상계화론자에 해당하는 이제 오경석이라는 역관 출신 오경석이 이제 이것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화파가 이제 후진들이 양성이 됐죠. 기계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개항 이후 청해에 보낸 시찰단인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서 이것을 습득하고 돌아와서 기기창이 우리도 이제 만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4번 밑줄근 비석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끄떡 나오면 뭐 이거 게임 끝난 거죠. 바로 백두산 정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오라총관 목극등이 자 국경을 조사하여 자 이렇게 쓰세요. 서쪽은 압록강이며 서위 압록, 동쪽은 토봉강이므로 여기다 도를 새겨 표를 삼는다. 서위 압록 국경을 정할 때 동이 토문. 자, 이것이 후일 이제 이 간도의 그 문제를 놓고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토문강이라는 송화강 지류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쪽은 아니다. 이거는 두만이다. 발음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 백두산 주변 지역인 바로 간도 지역의 기속 문제의 쟁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거문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1885년 이제 조로 비락설에 긴장한 영국이 전남 남해안에 거문도를 불법 3년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문도 사건이 이제 조로 비락설에 긴장이 이렇게 난 것이고, 영국이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자 독일 영사 무들러와 계아파 인물인 유길준 등은 한반도 중립화론 이런 것까지도 조선 중립화론까지 주장하게 되고요.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은 자, 청일 전쟁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제 청해로부터 이제 타이완과 그 다음에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는데, 이 요동반도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끼어들여서 같이 이제 압력을 가해서 반항케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청일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로 이제 다가섰는데, 이제 이모군란 이후 또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청이 무서운 기세로 조선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그 교역
그것이 일본과 거의 비등해집니다. 결국 이제 경쟁하게 된 것이죠.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다 충돌이 한반도에 대한 이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조총 상민 수립 무역장정. 바로 청이 무서운 속도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임오군란을 진압해주고 그 대가로 얻은 조총 상민 수립 무역장정에는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냐면 제1조가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이것이 기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는 뭐 내지 교역, 일본도 갖지 못했던 내지 교역권과 서울 진출할 수 있죠. 한성 개장권, 그리고 양화진 진출, 한강 쪽.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5번 가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돌아가신 효종대왕을 장자위로 대우하여 대왕 대비의 복상. 이게 바로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서 현종 때 두 차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두 차례의 논쟁을 우리는 흔히 예숙 논쟁인데 효종과 효종비랬죠. 효종이 죽었을 때니까 이건 1659년에 기해 예성이 되겠고요. 이때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충돌하게 됐죠. 그래서 길게 잡으면서 국조 의례에 따라서 길게 잡으면서 국왕권을 강조하는 것이 남인이 되겠고요. 가가 왕도 사대부의 예로 따라야 된다. 그때 기년설을 주장한 일년설을 주장한 서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효종 비가 죽었을 때인 1674년에는 이른바 이제 갑인 예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왕비는 좀 더 복상 기간이 짧지만 역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남인은 1년 기년설이고 대공설, 서인은 9개월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서인과 남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남인. 인현왕후의 보기를 주장했다. 인현왕후의 보기를 주장한 것은 인현왕후는 서인하고 관련돼 있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남인 주로 이황의 학통을 개성하였다. 예, 요거는 맞습니다. 자, 동인이 이제 그 기축옥사를 통해서 이제 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서 나중에 이제 강경론이 북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온건론이 남인이 되는데 북인은 남명 조식 계통이고 학통을 이어받았고 남인은 이황,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인인데 후일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그렇죠. 경신왕국 이후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서 서인도 역시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강경론 노론은 이제 송시열을 이제 우두머리고 소론은 윤중을 이제 중심으로 했었죠. 예.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했다. 이거는 이제 북인 쪽이 됩니다. 예. 조식의 제자인 이제 정의론 계통 북인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6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 차례 환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누구는 경신, 기사, 갑솔 세 차례 환국. 이거 다 숙종 때죠. 예, 숙종 때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숙종하면은 이제 다음 같은 거 앞서 나온 이제 백두산 정계비 이게 뭐 자주 나오고요. 1712년. 그 다음에 마지막 군영인 오군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궁궐방어죠. 예. 그 다음에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뭐 단 함경도와 평안도는 제외시켰죠.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평 통보를 이제 재주조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게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동법을 이제 전국화 대시 나와 있죠. 대전 통편 법전 중에서 속대전은 영조, 경국대전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개정이 되는데,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 대전 회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탕평비를 성균관에 세운 사람 영조, 균역법 실시 영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의 금난 장권을 폐지했다. 이거 정조의 신의 통공이죠. 1791년. 균역법 1750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1번이고 27번. 밑줄은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 책은 1858년 유림단친 달서정사에서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규자는 규사인데,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데는 본가지나 곁가지가 다름이 없듯이 이들의 중심도 적자나 다를 바 없다는 말에서 선조의 말에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 아니면 이제 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바로 양반의 자제 중에서 본처 외 이제 일반 서인이라든지 천민, 소생, 이 서얼이 되죠. 이 서얼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서얼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서얼은 이제 그 관직에 상한선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품 이제 품기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고위관직으로 올라가려면은 청요직, 이른바 그 뭐 언론 3사 등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야 돼요.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통청 운동을 조선 후기 때 이제 대거 이제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 희망을 준 것은 이제 그 정조 때 뭐 서울 출신들이 이제 규장각, 검성한 등 정류 서울 뭐 정유년에 이제 서울의 그 등용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내려지기도 해서 이렇게 그 등용시키기도 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철종 때 대거 통청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신해년에 1851년 집단 상소를 통해서 이것이 허용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크게 보면은 이제 중서라고 해서 중인 취급을 하는데, 이제 중인의 대부분 이제 기술적 중인이죠. 이들도 이제 그 통청 운동을 했는데 기술직 쪽은 실패를 했어요. 같은 운동을 했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통청 운동을 통해 전개했고, 정유 서울 허통절목이라고 해서 규장각 검성관에 뭐 이제 서울 출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박제가, 유득공, 뭐 서이수 이런 사람 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고요. 신량 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신부는 양인인데 역할이 천해서 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남들이 안 하는 기피하는 일, 뭐 무슨 역절, 뭐 형사, 옥지기, 뭐 저 봉화군, 뭐 이런 거, 봉수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그 노비에 대한 것이죠. 이건 뭐 확실한 노비 천인이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온 것은 경북, 김제, 금산사밖에 없죠. 뭐 이것만 뭐 봐도 뭐 정답은 4번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자, 견훤이 유폐됐기도 했죠. 후백제. 이제 그 다시 지어졌는데 인조 13년에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이다. 원래 조선은 이제 숭유 억불에서 이제 조선 전기에는 불교 이쪽이 크게 띄울 수가 없어요. 뭐 건축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원각사 세조가 뭐 불교를 많이 믿어서 그거 외에는. 그런데 임진왜란 때 뭐 휴정, 유정 같은 뭐 승명장들도 나오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분홍과 양반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큰 규모 중층 2층 이상의 이런 불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18세기 요 사이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불교 건축물 대표적인 것이 이거는 이제 중층 2층 이상이고 내부 통로가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진 이제 세 가지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법주사 팔상전, 금상사 미륵전, 요 두 개하고 하나 더 하자면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 있습니다. 요 세 개는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뒤에 18세기는 이제 논산에 가면 이제 그 쌍계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건물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5층 미륵전 3층, 화엄사 각황전은 2층. 뭐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5번은 수석사 대용전, 봉정사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다 이 그 주심포 양식이죠. 공포가 여기 여기 주된 기둥에만 있는, 나머지는 이제 다포 양식이 되는데 조선시대는. 그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고려 후기 주심포 양식 이 세 가지 수석사 대용전,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자, 다음 2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학파 이렇게 되어 있죠. 강학파 하면 정제두, 양명학이죠. 양명학은 크게 보면 유학의 한 흐름인데 이상하게 조선에서만 영향력을 끼치 못했어요. 자, 성리학은 인간의 착한 본성에서 이치를 추구하는 본성 성자를 중시해요. 그래서 성즉리라는 것이죠. 근데 양명학은 아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본성하고 뭐 이렇게 뭐 따로따로 나누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심즉리를 주장하고, 자, 그래서 여기 심즉리. 그 다음에 성리학은 타고난 착한 마음, 양심 뭐 이걸 강조하는데, 양명학은 그거 외에도 양지라는 것이 있어요. 타고난 암이 있어요. 이거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자꾸 선지 후행을 주장해요. 뭘 제대로 알아야 경물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반해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데, 양명학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행 합일,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뭐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상 보죠. 정감록, 이시왕조의 운수가 망하고 이제 정씨가 이제 등극할 것이다. 왕조 교체를 예언한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비기 도참설이라고 하죠. 조선 말 세도 정치 때 많이 득세하게 됐죠.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수 있는 인간은 다 고귀한 존재다. 시천주설, 시천주, 인내천, 이거 다 오심중여심, 동학과 관련되는 것이죠. 유불도의 민간신의 기술을 결합한 게 바로 동학이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여 정보로부터 탄압한 것은 서학, 천주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얼굴만 봐도, 호만 봐도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자, 박지원은 이제 북학파, 청해 학문을 문무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북학파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중상적 실학의 이런 선구자이고, 여기에 기반을 둬서 양반을 굉장히 무능하고 허례가 많은 양반을 비판하는 소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뭐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자, 북학파 실학자로서 유명한 이제 열하일기, 그리고 이제 뭐 관홍속초라는 이제 상업적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 토지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어떤 안전론 주장하고, 중상적 실학자로서 화폐 유통이라든지 수레 선방 이용 이런 것 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죠. 거중기를 제작하여 화성축제에 활용한 사람은 다산 정리화경이죠. 서양인 학자가 쓴 이제 기기소설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북한산 진흥항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정한 사람은 시서와에 등한 추사 김정희, 금석과학록을 저술했죠. 북학에 의해서 우물 비율을 들면서 전략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한 사람은 박제가 북학파 실학자이죠.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 체질에 맞는 처방법을 주장한 사람은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동의수대본을 남겼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